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예, 영지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한가영 장영실 전형 2차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2차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뭐 여기에 가면 이런 얘기 들리고 또 저기에 가면 또 저런 얘기 들리고 하는 거라서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진행 사항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속들이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그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내년에 준비할 때 또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 전형 2차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1박 2일로 진행이 됐죠. 1일차, 2일차 나누어서 진행이 됐고 일단 1일차에는 3개조로 운영되어져서 대문제와 그 문제에 따른 소문제가 이제 주어져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한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학생의 인성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인성 면접 질의까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나서 나온 시간이 오후 6시경 정도 되니까 그 시간 동안을 견뎌서 그 질의응답을 하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한 걸 생각하면 학생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음인 학생들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전년도에 가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들 다들 하지만 일단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직접 여기에 가서 무엇인가를 내가 맞닥뜨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자, 정말 1일차 준비하고 1일차 진행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일차는 9명 한 조로 해서 토론이 진행되어졌고 개별 글쓰기 60분이 이어졌습니다. 글쓰기를 못하면 이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영재고 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대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3월달, 4월달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과학 페어, 즉 과학 토론 대회 참여를 꼭 권합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지원자와 2024학년도 지원자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 가볍게 그냥 나누어서 설명하면요. 2023학년도에는 영재원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2024학년도에는 영재원 출신자 비중이 낮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의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재원 출신자가 많다, 영재원 출신자가 적다 이거를 논하기에는 그 극간의 차이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영재원 출신자가 많든 적든 간의 차이가 근소한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장영실 전형에 지원했을 때 유리한 학생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졸업한, 즉 수료한 학생들이 대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장영실 전형 2차를 통과해서 이제 또 최종 합격까지 갈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 1차에서 2차로 넘어가지 못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들이 어린 1학년들이었고 그 학생들은 영재원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이 1차 통과되어져서 2차에서 지금 면접을 보면서 진행했던 친구들이 영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수료가 좀 적은 것 뿐이지 이 부분에서 올 한 해에 대한 이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영재원 출신자가 많더라, 영재원 출신자가 적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오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영실 2차 연락을 못 받은 경우가 또 다수가 있죠. 근데도 2차 가서 면접을 보고 왔죠. 근데 연락이 온 경우하고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 통과 대상자의 경계선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안 받았어도 1차 통과 대상자가 되어져서 2차 면접에 우리가 간 경우는 굳이 전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지는 않은 학생들 중에 또 불합격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락을 갖다가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 작업이고 경계선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추가 합격자로서 2차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 온 학생들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일단 줌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전화 면접을 하고 학교 방문 면접을 갖다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줌 면접이 없었어도 1차 통과되어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1차 발표 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갖다가 물어봤을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일단 1일차에 수학, 과학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특히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수학에 관련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때 본인이 공부를 갖다 했다고 하더라도 진행에 대한 정도가 우리가 얕아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인가 아니면 답변을 정말 잘했는가. 만약에 답변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정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이 면접을 보러 가면요. 문제 받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정말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여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순간적인 상황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꼭 들어가기 전에 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5개 대문제에 속한 우리가 작은 소문제들이 질문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시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난이도, 문제에 대한 종류가 조금 더 심화되고 어려운 거지 실제로 이 문제의 형태는 이미 우리가 접하고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출한 탐구물에 대한 정말 꼼꼼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탐구보고서 자기가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완벽해 라고 할 정도로 숙지를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출한 탐구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숙지 안 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허황된 거죠.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붙었다면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운도 따라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기가 제출한 탐구 결과물, 탐구 성취물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본인이 숙지를 꼭 하고 가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내용에 대한 심화, 그 다음에 우리 진행에 대한 과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스킬적인 거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화스럽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탐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실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해봐서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하는 걸 봐서 아실 거예요. 그 실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논문을 찾아보거나 주변에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으면 절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본 경험, 그 다음에 찾아본 내용, 그 다음에 찾아본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본인 스스로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는 사실. 사실 요새 우리가 특목고를 비롯해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 모두 다 인성면접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황적인 논란거리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적인 면접 문제들에 대한 것을 미리 접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일차에는 무엇을 갖다 물어봤을까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그냥 조별 토론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죠. 왜? 전날 했었으니까 내가 준비를 한 만큼 또다시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토론에 대한 내용은 어제 많이 보던 거죠. 과학 토론대회에 나오던 내용들. 우리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우리가 이 흔히 부르는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의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 다음에 챗 GPT를 활용한 숙제하는 것에 대한 생각 어떠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미 뉴스에서 공론화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 면접이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
문제들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상황들 이미 다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 그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A4지 3장을 갖다가 주고서 작성해서 3장이에요. 3장, 3페이지. 근데 왜 3페이지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학페어 토론대회 작성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부분들에 대한 걸 60분에 우리가 쓰는 연습 필요로 하겠죠. 자, 지금까지 물어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자, 조금 궁금했던 이 마음이 좀 풀리셨나요? 내년 도전 확신하시나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자, 장영실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자에게 저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연습하듯이 과학토론대회 매년 참여하세요. 지금 이제 만약에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친구라면 한 해밖에 남지 않았지만 3월 달에 연습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논술대회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과학페어도 있고 토론대회도 있고 과학탐구 논술대회도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참여해서 과학에 대한 글쓰기 능력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아니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기보다는 확신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작성한 탐구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탐구보고서 누구의 힘을 갖다가 빌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작성이 불가하죠. 근데 그 경우에도요, 내용적인 부분에 약간 틈이 보이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오류가 생기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꼭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권해드린다면 주제 A, 주제 B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제들이 만약에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주제들을 섞어서 융합 주제로 만들어가지고 탐구를 갖다 할 수 있는 본인의 관심과 역량에 표출될 수 있는 보고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꼭 수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이제 이 진학률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등록을 한 사례까지만 이야기하면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영재학교하고 좀 다르게 서울대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 비중은 서가형에 있는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보이시는 것처럼 카이스트에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죠. 일단은 경기과학영재학교하고 약간 근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비슷하지만 학교의 성향을 갖다가 보시는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는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앞으로 한가형 지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분명히 의대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사과학자처럼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습니다. 왜 의사과학자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썼냐면 의대 진학?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좋죠. 근데 저희 나라 인구수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사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제까지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부분과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융합을 할 수 있는 이 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를 융합 분야가 아니라 분야를 융합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에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믹스를 갖다 통해서 사실 이런 경계를 갖다가 허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어머님의 자녀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융합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이런 믹스에 대한 부분에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인재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대적인 도전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한국과학영재학교 홍보대사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로 제자들을 보내보면 이런 부분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사실 받는 것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정말 다니는 모습을 갖다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다면 저희 나라 앞으로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얼핏 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입학 시스템도 우리 학생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개발한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런 만큼 인재들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니는 우리 제자들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내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부분들 아니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네, 이쪽으로 네,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내용, 그 다음에 알게 되는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지없이 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영재원TV의 장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랑받는 영재원TV의 7월 라이브 방송 네, 또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